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재명의 뻔뻔하고 대범한? 역시 이 조폭 두목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대장동 국감까지 자신있게 기어나가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철면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유동규를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 라고 선을 딱 명확하게 그어왔었는데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은 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누군가에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있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 완벽한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확실히 이재명이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문재인은 함께 갈 수가 없는 숙명적인 아주 적이야 적 그런 사이입니다. 문재인이 살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지가 살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년간 푹 묵은 지처럼 이 문재인이가 이재명의 죄를 묵혀놨다가 대선 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을 터뜨렸는데 이거를 또 묵혀놔요? 왜? 경선 이전에 그냥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낙연이 또 그냥 표를 가져가고 또 조국부터 다 기어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날렸던 김경수부터 뭐 싹 다 날렸잖아요. 안희정, 뭐 조국, 박원순까지. 그래갖고 이재명을 요런 정도로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경선에서 이재명을 후보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확정을 지어 놓은 다음에 같이 그냥 싹 다 묻어버리는. 경선에 출마한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재명이 구속돼가지고 옥중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재명은 그러고 남을 놈이에요. 저는 절대 후보직 사퇴 안 할 놈입니다. 자, 경선 이후에 모든 대선 주자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 어제 대장동 국감에서 보셨다시피 이재명의 이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꼴에 변호사 출신이라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잘 피해갔었는데 어제 국감에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불리한 상황이 오면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뻔뻔하게 아주 대놓고 회피 전략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사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한 것이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가 누워 있었다. 이런 보도는 있었지만요. 극단적인 선택, 즉 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보셨다시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검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유동규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전해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재명이 저렇게 소상히 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난 정말 이재명 저거 치매입니까? 아니 수년 전 것도 저한테 유리한 거는 다 그냥 또박또박 말하는 인간이 20일 조금 넘은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지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환상적인 스킬을 지니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고요.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이 본인도 연루가 돼 있는 거고 본인이 설계했던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 압수수색에 했다라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언론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약을 먹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재명만 할 수 있습니까? 2011년에 유동규의 기술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알았다 몰랐다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일 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사찰과 보고했다는 관계 건가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처음 저한테 본다고요? 보고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니 이번에 의원님 보여주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네. 바는 있습니까?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격치에 제가 관한 홍재명 것이었습니다.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주민 사찰을 했어요?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을 맡기셨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도시공사의 사장 대행을 유동규가 했죠. 그리고 석 달- 그때 석 달인가 한것 하천대유가 같습니다. 사장이 맡아졌죠. 있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드리자.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말씀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자, 이재명이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라는 그런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하루가 딱 지나자마자 또 말을 바꿔서 19일에는 주어가 바뀌는 발언을 또 합니다. 즉,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자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 이렇게 앞에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루 만에. 니만 알지. 한 입으로 이렇게 여러 말을 해놓고 저딴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국감에서는 아예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자, 이런 자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제가 한번 일일이 찾아가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좋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항상 말했듯이 공익환수, 즉 초과 이익 환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를 한 사업이다. 지가 다 잘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업적이고 나는 착한 설계자다. 이렇게까지 떠들어대지 않았냐고요. 그럼 과연 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가 이 사업에서 공익이 제대로 환수됐다라고 생각하는 또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처음에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민간 개발로 하자고 본인이 약속도 하고 공약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가 시장이 된 후에 공영개발하자, 그 다음에는 민간 합동으로 개발이 됐죠. 이재명의 과거 발언대로 그렇게 공익 환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익 환수된 비율도 보시면 10%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이 부분에 관련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기부 체납 형식으로 성남시에 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터널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 저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익 환수를 했다. 뭐 자신의 치적이다라고 말하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 내비도 저 정도 그냥 다 이렇게 환수가 된다라는 거죠. 의례적으로.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말을 얼버무리고 또 하루 만에 주어가 바뀌는 등 말을 자꾸 바꾼다라는 것은 뭔가를 숨기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현재 탄핵당의 원내대표인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위증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 좋습니다. 잘못했으면 고발해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니네 집구석 먼저 걱정을 하라고. 당신 이 탄핵당에 간첩이나 먼저 제거할 생각이나 하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자가 울산시장 시정을 잘 돌보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초선들에게 납작 엎드려 기면서 내각제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고 와 너도 인간 되긴 걸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안 됩니다. 저런 것들. 여러분,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인간과 야권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설치는 이 윤석열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될 만큼의 될 인물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요. 누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서로 자랑하러 나온 거고 누가 더 큰 스케일의 큰 범죄를 저질렀나 자랑질하려고 기어나온 인간들로 보여요. 자, 이번 대선은 뻔한 공약 들어보실 필요도 없고요.